뭐 주가라는 게 뭐 매일 올라가진 않죠. 가다가 하루 정도 조정받고 또 그리고 또 조정받고 또 꼭 하루만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세 번 3일 내지는 뭐 길면 뭐 일주일도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하루 정도 조정받았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또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를 했었죠. 이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현금 있는 분들은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정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조정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1년 360일 쉬지 않고 올라가는 장은 없어요. 1년 360일 쉬지 않고 올라가는 장은 없고, 그리고 쉬어야 주가가 더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자꾸 읽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읽어가려고. 왜 오늘 조정이 나왔는지, 그 조정에 따라서 지금 이 조정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공부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공부를 오늘 장 마감 방송을 통해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바라겠고요. 자, 테크인 요거 오늘 TV방송에서 나간 거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수익률 95%. 이 중장기 투자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테니까, 뭐, 금요일장은 하여튼 정통적으로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실망하실 거 없고요. 오히려 조정장세가 일부 유망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고려하셨거나, 내지는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서 주도주 공략을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될 것이다. 왜 기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주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규세 한큐를 계속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규세 한큐를 통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규세 한큐를 보시면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을 조금 해보신 뭐 투자 경력이 적어도 한 3년 4년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규세 한큐만 시청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장을 대응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매일, 그죠? 매일 오후 2시 40분에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은 35분부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입니다. 오후에 진행되니까 매일 합니다. 한 대표가 이거 20분 방송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매일매일 준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은 그냥 방송에서 들으시면 돼요. 그대로. 예, 방송에서 제가 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냥 방송에서 드린 내용들은 방송에서 해드린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자님은 제가 또 방송에서 또 설명 드릴게요. 뭐 무방에서 물어보세요. 네? 네. 제가 방송에 설명 드릴 테니까 무방에서 그런 거 질문 안 하시고 방송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괜찮아요. 예. 아까 제가 또 다 방송에도 설명 드렸죠. 그런 종목은 이 정치 테마주들은요 언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선침해를 해놓는 것이고, 언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돈이 묶여요.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돈이 묶이게 되면 좋은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만 잡아놓고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묻어두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네, 방송 보신 분들은 그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회원님들은 제가 또 방송에서 우리 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한규세 한큐 꼭 여러분들 꼭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한규세 대표 소개 드렸습니다. 자, 멜경지 TV 한규세 대표고요. 자, 얼마 전에 MBA 났습니다. 온지 이제 5개월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서서히 이제 MBN 매일경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데,
방송도 재미있고요. 또 방송도 이제 많이 적응했고, 그리고 이제 시장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TV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송만 보고도 매매할 수 있게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장을 예측을 해가면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VIP 방송도 그것만큼 신중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니까 그거 아시고 방송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낙연 관련주, 범양건영 같은 정보도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이낙연 관련주, 이낙연 씨. 지금 이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지율이 1위죠. 1위고 지지율이 1위인 상태에서 이제 내후년 연초에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됩니다. 대선이 시작이 됐고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대선주들은 움직여요. 그 시점이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 원내대표로 뽑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시점을 예측하지 말고 저기에 큰 재료가 있다 라고 생각되면 발 담그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예. 자, 시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요, 한 주간 시장을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을 간략히 예측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5G 다시 분석 드릴 겁니다. 5G 분석 드립니다. 네. 뭐 또 방송 나가고 나서 또 밀렸다고 또 뭐 그냥 뭐 원성 좀 있겠죠. 그래서 설명 드리는 겁니다. 5G 분석 드릴 거고요. 반도체하고 다른 섹터도 간단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자, 5G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거니까 뭐 방송에서 나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가 빠지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네 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지금 분석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자,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이제 PPT는 이제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준비를 많이 못해서 그냥 제가 방송을 통해서 오늘 한기수의 한큐 나갔던 원고 자료들하고 같이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어디를 보고 해야 되냐면 제가 전략을 많이 말씀드렸죠. 전략.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미중 간에 갈등, 요걸 일단 보셔야 돼요. 요게 첫 번째 변수입니다. 첫 번째 변수. 그러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어제 미국 증시가 밀렸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오늘 장중에 조금 밀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밀린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밀린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이렇게 밀린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첫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진행된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우려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갈등이 진행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중국입니다. 중국 양회예요. 예. 요게 변수입니다. 요게 변수예요. 요 두 개 때문에 밀린 거예요. 요 두 개 때문에. 거기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금요일이면 항상 시장이 안 좋고, 그동안 좀 시장이 올랐고, 오른 데 따른 차익 매물, 경계 매물들이 좀 나오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차익 매물, 경계 매물 좀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친 거예요. 겹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시장이 좀 겹친 겁니다. 그래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랐고. 시장이 좀 올랐잖아요. 좀 올랐고, 오르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가려고 그랬는데,
살짝 밀린 겁니다. 그죠? 아직도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충분한 휴식기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본격적인 반등 가능성을 봤는데 다시 밀린 것은 아직은 충분하게 휴식기를 거치지 못했구나. 휴식을 취하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판단으로 보는 게 맞겠죠. 예, 바로 그거예요. 이런 가운데 요 두 가지 악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이 재료가 정말 증권시장의 급락을 이끄는 악재인지, 그죠? 급락을 이끄는 악재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을 이끄는 악재인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수가 밀리면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왜 밀렸는지, 그죠? 왜 밀렸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밀렸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재료가 주가를 다시 땡기는 호재가 땡기는, 그러니까 이 재료로 인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이것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물량을 털어대는 악재인지, 그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그거예요. 자, 현재 구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변수는 별다른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양회 악재도요, 이거는 그냥 살짝 지나가는 악재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지나가는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살짝 지나가는 악재로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 조정 장세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 살짝 지나가는 악재냐?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중국 증시 상장을 못하게 하고 여러가지 제재를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일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중국에 타격을 주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대규모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등의 액션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중국에 대한 부담은 주겠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걸로 보여지죠. 그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액면 그대로 연출되지 않으면 시장은 이 정도 갈등 가지고 증권시장이 폭락하거나 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정말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공격적인 어떤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때 그것이 시장에 부담을 주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정도 가지고는 증권시장이 또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만한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만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홍콩 상태가 있을 때도, 홍콩 사태가 있을 때도 시장 자체가 그렇게 충격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중국 양회가 있었는데, 중국 양회를 통해서 지금 중국 양회를 통해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죠?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뭡니까? 실질적으로 대규모 부양 대책을 쓰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5G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5G 관련주가 밀린 거예요. 그런 게 없었고, 또 중국이 앞으로의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대대적인 제재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내놓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 공포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막연한 불안감, 공포감이 생긴 겁니다. 예? 막연한 불안감, 공포감이 생긴 거예요.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니 중국이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치를 내놓지 않았을 뿐인데, 그죠? 내놓지 않았을 뿐인데, 중국 경제가 꺾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5G에 대한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5G 투자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SOC라든가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대규모 투자는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 감안하게 되면요, 중국 양회에서 향후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증시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큰 악재가 아니고요, 일시적인, 말 그대로 지나가는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악재는 뭐예요? 모두가 그냥 일시적인 변수, 일시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 정도의 변수에 불과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방금 제가 마셨던 내용들 아셨으면 1번. 자, 1번 한번 쳐보세요. 네, 아시겠죠?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오늘 증시가 밀렸습니다만 이건 위기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기회의 관점으로 시장을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장중 내내 선물지수 계속 밀렸죠? 장중 내내 밀렸고 좀 음봉이 좀 컸습니다만 그래도 직전 고점은 지켰고, 예,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봐야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는요, 계속 강조합니다만 미국 증시는 차트로 가는 장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는 철저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미국은 철저하게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더군다나 나스닥 지수가 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고요. 상승 추세대의 상단에서 걸치면서 조금 밀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올 평균선에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반등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설령 밀린다 손 치더라도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지레짐작 먼저 가서 증시가 급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주가 꼭지는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들. 가다가 꺾일 것 같으면서 다시 올라갔고, 꺾일 것 같으면서 또 다시 올라가고, 꺾일 것 같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꺾일 것 같으면서 다시 올라간 미국 증시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미국 증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의 급락을 미리 먼저 가서 무서워가지고 겁먹고 던지지 말아라. 미리 앞에 가서 먼저 가서 겁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늘 국내 증시는 밀렸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좀 밀려서 밀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오늘 밀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진행되고 하면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밀렸고 어제 미국 증시도 밀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미 영향 주가에 반영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데 미국이 손해볼 건 없거든요. 미국이 손해볼 건 없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잘하면 미국 증시는 오늘 저녁에 뭐 밀리더라도 많이 밀리지는 않을 거로 일단 보고 있고,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미 충분하게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밀리지 않으면 올라갈 겁니다. 제가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면 제가 내일 토요일 저녁에 내일 토요일 저녁 7시경에 자, 무방을 한번 할 겁니다. 자, 7시경에 내일 저녁 7시경에 미국 증시 보고 제가 무방을 한번 또 진행을 드릴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세요. 예. 제가 예상하는 것은 미국 증시는 크게 밀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설령 밀린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하락폭이 적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미 국내 증시가 오늘 충분하게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잘하면 다음 주 월, 화일 초반에 반등이 시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 관건이고, 거듭 강조합니다만 미국 증시는 차트로 가는 장이 아니라 펀더멘탈로 갑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꺾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미중 간의 갈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은 충격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뭐 막말을 해가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화웨이 제재도 뭐 말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시행까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말로만 그러고 있는 거는. 그런 가운데 때마침 중국 양위에서 중국이 향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잘 내놓지 못하니까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밀린 것뿐입니다. 악재 없어요, 여러분들. 악재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짧은 혼조 장세를 보이고 나서 재상승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단기적인 조정이 났습니다만 여전히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있고요. 1차 상승에 따른 긴 시간대 내 플랫폼 만들고 나서 올랐다가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늘어나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재반 이평선 근접에 따른 조정입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 일단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조정. 그죠?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와요. 자연스러운. 이거는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조정. 악재가 있어서 나타난 조정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어제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조정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 구간은 분명히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의 2단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주식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거나 내지는 포트 교체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있는 분들 제가 준비하시라고 그랬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되는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해가지고 되는 종목으로 과감하게 교체를 해라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주가가 밀려가지고 그분들이 막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다시 세워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를 보고 제가 토요일날 저녁 7시에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내일 토요일 저녁 7시 무방 진행합니다. 무방 진행할 거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분명히 봐야 된다. 제가 한 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기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단기적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은 일부 정도는 정리를 해서 현금을 만들어 놓고 다음 주 정도선에서는 재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어제 충분히 해드렸어요. 오늘 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중국이 향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못한 부분들, 그죠? 그 부분이 돌발 변수로 작용한 것이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 그 재료들은
증권시장의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악재가 아니에요. 그냥 애매모호한 일시적인 악재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린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그런 악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분명히 미국도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도 5G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대규모 부양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증시가 하락할 만한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드릴 것이니까 내일 저녁 7시 자 무료방송 꼭 오시기 바라고, 확률적으로 저는 말씀드렸죠. 이거는 위기 아닙니다. 위기 아니고 기회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별 말씀을요.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 VIP 방송 안 오셔도 돼요. 무료 방송을 오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신다고 한다면 매매하시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뭐 제가 얘기하는 전망이 100%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거의 99% 다 맞아왔어요. 한두 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번 중에 9번은 맞는 게 제 시황이고 시장 전망이에요. 그 내용 들으시면서 뭐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한 대표의 리딩을 받고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큰 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 방송 적극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그런 얘기 할 단계가 아니고 시향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나중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교육이나 할 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 단기하고 스윙은 인터넷에 탁 쳐보세요. 그거 다 나와요. 아시죠? 네, 지금 그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쪽부터 설명 드릴게요. 예.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 자체가 지금 약밥입니다만 괜찮고요. 일본 증시도 밀리긴 했습니다만 많이 안 밀렸어요. 다만 중국이 좀 밀렸죠. 중국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때 밀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 증시 보시면 정말 얼마 전까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가 뭐 중국 증시보다 못했고 일본 증시보다 못했죠, 여러분들. 지금은 한국 증시가 탑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한국 증시가 탑입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위상이라는 게 그만큼 큰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높아진 한국 증시, 한국이 이렇게 미국과 일본과 중국 증시보다도 훨씬 더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높아진 위상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펀더멘탈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시장 절대 쉽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설령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가,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자, 코스닥 차트 주봉으로 보시더라도요, 이미 코스닥은 직전 고점을 뚫은 상태예요.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조정 받아봐야 970 아니 690 예? 많이 조정 받아봐야 거기입니다. 바닥이란 얘기요. 그런데 이미 직전 고점에 근접을 한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도 이미 직전 고점에 근접을 한 상태에서 이미 시장도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여기까지 기간 조정 보였다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 오른 거는요, 오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뭐 조금 더 가가지고 옆으로 기어가면서 계속 물량을 소화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재반등이 시작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유망종보다 매집의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코스피를 보더라도 그 윤곽은 또렷하죠. 음봉 나왔습니다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반발 매수가 강합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약간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장 끝나고 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조심성은 조금 있기는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만 너무 그렇게 뭐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늦어도 다음 주 화, 수, 목 그 안에는 분명히 매수의 기회가 올 거로 보고 있고,
매수를 하려면 정말 시장이 안정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하는 7시 무료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분명히 알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시장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뭐 월요일 정도 선에서는 하락세 일단 멈추고 소폭의 좀 반등이 시도가 될 거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과연 업종으로, 종목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 종목으로, 업종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또 관건이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한교시 한큐를 했던 부분에서 요거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이 방송이 오늘 나간 겁니다. 자, 테크인이 3월 20일 1,500원 매수한다면 오늘 95% 수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는 오늘 우리 회원님들 다 털었습니다. 네, 95% 다 털었고요. 자, 여기 있죠, 여러분들. 저기 오늘 한교시 한큐입니다. 자, 그 유튜브 나온 겁니다. 방송 자막입니다. 테크인이 3월 20일 날 1,500원 매수한데 수익률 95%. 예. 자, 우리 회원님도 90% 이상 수익 다 내고 일단 전략 쳐냈습니다. 가다가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더 바닥에서 좀 더 좋은 종목, 좀 더 빠른 종목으로 가기 위해서 전략 털어냈어요. 예, 털어냈습니다. 방송 보셨죠, 여러분들? 조금 이따 제가 5G 설명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90% 이상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거 박수 좀 받아볼만 하지 않나요? TV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 나가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매수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일단 오늘 제가 방송에서 제가 적어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하십시오라는 얘기 했죠. 근데 우리 방은 다 털어냈어요. 다른 전문가는 이제 들어가요? 그게 이제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나중에 들어가느냐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주식의,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시황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들. 다른 방 인제 들어간다고요? 예, 꼭지 들어가는 게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이제 폭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남들은 지금 90% 이상 대박 터뜨리고 나왔는데 지금 남들은 이제 이제 들어가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유니쌤도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유니쌤 또 나오죠? 유니쌤 또 나오죠, 여러분들. 6,500원. 목표가 벌써 달성했어요, 여러분들. 응? 유니쌤 24%. 심한 상한가에도 제가 들어갔었죠? 이게 대장주 주도주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유니쌤은 우리 생방송에서도 일부 좀 물량 조금 일찍 털었어요, 우리는요. 근데 어쨌든 신고가 나오죠, 여러분들. 에? 자, 아머그린텍 가는 듯 안 가는 듯 꾸준하게 가죠, 여러분들. 가는 듯 안 가는 듯 꾸준하게 가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종목은 제가 조금 이따야 시황 얘기할 때 종목 질문하시면 그거 여러분들 에티켓이라는 게 있죠. 에티켓, 그죠? 시장 얘기하고 할 때 제가 나중에 이런 종목 진단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해주시고 내일 7시 저녁에 오세요. 내일 저녁 7시 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요,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시세 나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시세가 무섭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이 테크인이라는 종목을 가만히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지금은 단기 매매하는 구간이 지났습니다. 바닥에서 추천해가지고 올랐죠. 계속 리뷰해드리면서 보유 전략,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하시고 올랐죠. 리뷰하면서 보유 전략, 신규 매수 계속 방송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박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응? 회원님들, 신규님들 지금도 대박 터지죠? 막 계속 들어오죠, 여러분들, 신규님들. 응?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주식이라는 것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구간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작이 바닥에서 올랐고, 기간주도 나왔죠. 재반등에 나서고 있죠. 오늘 밀렸죠. 사람들은 무서워서 던지거나 도망가거나 할 겁니다. 좀 올랐다가 지수가 좀 올라가지고 조정 나오면 무섭잖아요. UTI고 제가 방송에서 나간 종목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UTI는 제가 방송에서 제가 길게 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그죠? 자, 방송에서 나간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방송에서 손절가도 뭐 말씀드리고 목표가도 설명드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TV에서 종목 받으시고 뭐 무방에 와가지고 뭐 종목 진단 받으시고 그러시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TV 방송에서 나간 종목은 TV 방송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손절가 나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저 종목은 괜찮아요. 좋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조정 장세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끝나는 조정이 아니라, 그죠? 끝나는 조정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매물들을 또 한번 흔들어대면서 털어가는 과정들이다. 오늘 미국 증시가 밀리고 또 국내 증시가 밀렸던 부분들은 홍콩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 문제, 특히나 중국의 양회에서 향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한 데 따른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하락이다. 미국한테는 절대 악재가 아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모든 주가 경제 재개를 진행했고 조만간에 또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중국도 양회를 통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증시가 밀릴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번 조정 장세가 오히려 곧바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하고 이런 것들은요, 제가 나중에 분석을 드리고, 반도체하고 뭐 반도체라든가 뭐 2차전지 이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SDI, 일진 머티리얼스 흐름 좋죠, 여러분들? 좋죠? 예, 아직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고는, 자, 5G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5G 관련주가 밀렸던 이유가 뭡니까? 자, 분명히 주가가 바닥을 찍고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만한 위치에 있었던 종목인데 치고 가지 못하고, 자,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예? 어제 외국인들이 KMW는 11만 주 매수했는데 오늘은 7만 주 매도하고 기관들도 8만 3천 주 매도하면서 주가가 가다가 밀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어제 올랐던 것은 중국 양회에서 중국이 5G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 양회에서 그런 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실망감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큐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응? 어제 한 큐에서 HFR 나갔죠? HFR. HFR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큐에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내용이 뭐냐면, 양회를 통해서 중국 양회에서 5G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할 수도 있죠. 제 말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고, 구체적까지 말씀드리고 못 드리고, 중국 양회를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5G라고 하는 사업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글로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세계 각국, 누굽니까? 중국을 선두로 해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한국 같은 기업들은 5G 투자에 선제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되는 그런 구간들,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차 팬데믹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미 방역 시스템이 다 만들어진 상태고,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미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팬데믹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경제 전쟁이 본격화된 겁니다. 그럼 시장 선점을 위해서 반드시 5G 투자는 해야 돼요. 5G의 시장 규모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요.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올랐죠? 오늘 밀렸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타 칩니까? 우리가 주도주가 단타 쳐요? 우리가 지금 오늘 테크인 같은 종목이 90%, 95% 수익이 나가지고 차익실을 했다 그랬습니다. 95% 수익 나가지고 우리 단타 쳤어요? 그럼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바로바로 폭등 나옵니까? 하루 이틀 오르고 나서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그러죠? 예? 이거 단타 쳐요? 팔고 다시 사고 못 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못 먹는 거예요. 제 투자 성향을 아시면은 5G를 가지고 또 5G에 대해 주목을 했거나 하시는 분들은 걱정은 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오히려 5G가 더 안전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테크인 그 다음에 반도체 장구제도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5G는 지금 거의 안 올랐어요, 지금. 응? 거의 안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G가 지금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건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요. 얘는 이미 중간 바닥을 친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또 한 번 고점 돌파에 또 중간 바닥을 친 종목들. 그죠? 방송에서 오이솔루션을, 한 큐에서 오이솔루션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상 지금 주가가 거래량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장 기준으로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보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저는 5G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관 외국인들이 어제 입지를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기관 외국인들은 다시 입지를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1번.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 1번. 자, 이해되셨죠? 자, 또 오늘도 자, SS2012님, 자, SS2012님, 자,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청초하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꾸준하게 장도 안 좋은 데들 꾸준히 오시고요. 어제 그저께도 오셨고, 뭐 요즘에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고 계시니까 얄리얄님 오셨네요. 자, 얄리얄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럴 때 오셔야 돼, 이럴 때. 이럴 때 와야 돈 버는 거야. 조정나고 주가 올라가고 나서 펑 올라가고 나서 쫓아오지 말고, 정 올라가지 말고 이럴 때 올라가는 겁니다. 통찰력님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남들이 기회를 잡을 때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맑은님, 이 필명 너무 좋네요. 예. 자, 필명 너무 좋아요. 아유. 자, 두키님도 오셨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네. 자, 대식이님, 인사는 해야죠. 인사는 해드려야죠. 자, 인사는 해드려야 되고요. 그죠? 네. 자, 그래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이 위치 뭐 더 인사드리기가 조금 시간 좀 그러네요. 예.
자, 정치하는 오셨고, 예, 그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거듭 강조됩니다만 지금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중간 바닥을 다지고서 재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5G가 어제 가다가 밀려서 여러분들 실망하신 거 분명히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단기 등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휘둘립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제 프로필 계속 맨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뭐 터진 종목 보여드리면서 뭐 테크인만 터집니까 여러분들? 테크인만 터져요? 너무나 많죠? LH백큐도 오늘 또 갔어요 여러분들.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도 LH백큐 그죠? 또 가요 여러분들.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주도주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주도주의 힘입니다. R&D 테크놀로지. 그죠? 이게 주도주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게 주도주의 힘이라고요. 이게 주도주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주도주의 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도주의 힘이에요. 왜 잘 가는 대장주 주도주가 있는데 엉뚱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장은 다 폭락이 됐는데, 장은 다 전체로 밀렸고 종목들은 다 밀렸는데 주도주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소 대형주 작살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 보고 매매합니까? 빠진 종목들, 못 간 종목이 더 빠져요 여러분들. 그죠? 못 간 종목이 더 빠지고 이미 올랐던 대장주들은 빠져도, 물론 일부 종목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강했던 종목들은 여전히 흐름 자체가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제가 TV방송을 통해서 다 추천드렸던 테크인 오늘도 플러스 났고, LH백큐 플러스 났고, 그죠? 유니셈도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이게 대장주고 주도주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여러분들은 조금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후발주 유니셈 같은 종목들 잡아서 수익 낸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면 그 다음 어느 섹터로 갈까요? 반도체 이후 섹터를 한번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섹터 대상이 5G가 될 수도 있고요.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카메라 스마트폰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OLED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다른 건 안 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이제 올라간 저 반도체 장비주만 막 쳐다볼 겁니까? 확인시켜드렸잖아요. 제가 뭐 우리 방에서 여러분들은 확인도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TV방송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만 PSK테크도 오늘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73%인가요? 예.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했습니다. PSK테크 73% 맞네요. 73%. 73% 올해는 73% 정도 수익 냈어요. 일부 반 정도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오늘 밀렸죠 막판에. 그죠? 이게 주도주 가지고 대박 터트리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R&D도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죠? 중요한 거는 최근에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군들까지도 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맨날 테크하고 PSK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후발주 공략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반도체 후발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다음 주도 섹터를 이제 준비를 해라. 제가 지금 시장의 핵심 3대 축이 뭐라고 했습니까? 3대 축. 3대 축이라는 것은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 섹터가 세 가지란 얘기예요. 첫 번째가 일단 반도체 말씀드렸고 이미 터졌고요. 앞으로 더 터질 겁니다. 아직 멀었어요. 거기는.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 전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뭐 전문가님들이 그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반도체 쪽 계속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쪽은요 여러분들, 반도체 패권 싸움이 지금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강력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반도체 시장은 정말 중요한 섹터예요. 여러분들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포기해서는 안 될,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될 그 산업입니다. 거기서 밀리면 나라 잘 사는 거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시장은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누르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반도체 굴기를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할 거예요. 왜? 전 세계 패권을 잡으려면 반드시 반도체는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 안보와도 비견된 부분이고, 국가 방위이기 때문에 안보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기술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PSK하고 테크인도 안 팔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생방송을 운영하다 보면은 회원님들이 수익 난 것들 만큼 이제 가다가 수익이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났다가 주가가 옆으로 갔다 가면 좋은데 요렇게 빠졌다 갑니다. 그럼 요만큼 다시 밀리는 거잖아. 이런 걸 너무 싫어하세요. 제가 봐도 좀 아깝고요. 물론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일단 정리한 거고, 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장주들이 이만큼 가잖아요. 후발주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후발주가 빨라요. 여기를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훨씬 더 여기서부터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빠른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미 터진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반도체를 선두해서 2차전지, 그리고 5G 계속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때, 스마트폰 관련주들 중에서는 뭡니까? 폴더블 폰만 주목하세요. 폴더블 폰과 관련된 수혜주만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폰 관련주라 그래서 보지 말고 폴더블 폰과 관련된 종목을 보셔라 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은, 제가 이거 아직 이제 정리를 못 했는데요. 제가 내일 토요일날 저녁 7시에 오늘 미국 증시, 저녁에 미국 증시 보고 다음 주 시장에 다시 한번 정리 드릴 겁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한번 오시면 종목 진단도 해드릴 거니까 보시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저는 폭락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조정폭이 크진 않을 거로 봐요.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주도 섹터권의 종목을 중심으로 매집을 해야 된다. 다만 단타 매매는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단타 치면 돈 못 벌어요. 계속 강조를 했죠? 지금은 단타 치면 돈 못 봅니다. 단타 치면 돈 못 벌어요. 철저한 중소형주 코스닥 장세입니다. 대형주 들고 있으면 못 벌어요.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돈 못 법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개인들이 돈 버는 시장이다 라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차트가 아니라 강력한 실적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할 때 여러분들의 계좌는 터질 것이다. 그리고 직장인과 초보 어르신분들이 더 수익을 잘 내는 장세다. 혼자 움직이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우리 회원님들처럼 하시면 여러분들도 더 안정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보세요. 정말 주옥같은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주옥같은 종목이에요. 제가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단타 칩니까? 아니잖아요. 주식의 정통이 뭔가? 좋은 주식을 가지고 끌고 가면서 대시세를 만들어낸, 얼마나 편합니까? 잡아놓고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고, 잡아놓고 느긋하게 돌아다녀도 되고. 아까 우리 회원님은 골프 치면서 제 문자 받고, 예, 스마트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골프. 우리 회원님은요, 골프 치면서, 예, 골프 치면서 매매합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도 생방송에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생방송, VIP 방송 오시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맨날 그래요.
아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셔봐야 컴퓨터 앞에서 시세 본다고 주가 올라갑니까? 쳐다보지 말고 배낭 들고 가방 메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다니시고 여행 다니시고 스마트폰으로 문자 받고 대응하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직장인분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시세 보지 말고 그냥 문자 나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초보분들은 주식 모르니까 공부한답시고 공부하지 마세요. 초보분들 공부한다고 공부해가지고 그 늘지도 않아요. 주식 시장이 얼마나 그 범위가 강범위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부 지금 몇 달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실력 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볼일 보시고 그러시면서 그냥 문자 대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화장실도 못 가게 제가 매매합니까? 좋은 주식 바닥에 잡아가지고 그냥 천천히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 지금 매매일지도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이거 말고 또 지금 또 책 실현한 거 있습니다. 오늘 3종목 정도 책 실현했는데 예, 내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정리해가지고 또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해드렸어요. 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하신 거? 자, 오늘은 VIP 방송에 대해서 뭐 다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질문 없으시면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포기할 장세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분명히 보셔라는 거. 그 기회가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좋은 주식을 매집에 들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현금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조정받았다고 그걸 무시할 게 아니라 조정이 바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가에서 싼 가격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대장주 주도주를 매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포트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세를 준비하셔라. 그리고 우리 방은 단타방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단타방이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방에 오셔가지고 단타만 치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죠. 전체 투자 자금이 2천에서 3천 정도만 되는 분들은 그분들은 오셔서 단기 매매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중기방입니다. 중기 주도주를 가지고 중장기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내는 방이에요. 잡주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기업 펀더멘털이 좋은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기업 펀드들이 좋은 그런 종목 가지고 매집을 통해서 중기 대시세를 내는 방이니까 단타를 주력으로 치고자 하는 분들은 오셔서 이제 이렇게 이제 2천에 3천 되는 그런 분들만 오시고요. 그런데 투자원금도 큰데도 뭐 단타를 치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좋은 주식으로 대시세를 노리고자 하는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예, 그것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날씨가 요즘 너무 좋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주시장도 좋고요. 소외되시면 정말 힘든 장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조정장세를 이용해서 기회로 활용하시고요. 주말 잘 쉬시고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저녁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 확인하고 제가 내일 7시 토요일 저녁 7시에 무방 한번 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회원님들도 주말 편안하게 보내세요.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규님들 내일 월요일부터 집중적인 매집 계속 들어갈 겁니다. 종목은 주말 동안 제가 종목을 더 압축을 할 거예요. 맨날 압축이에요. 그렇게 좋은 종목이 많은데 그 안에서 더 좋은 종목을 다 발굴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이번 조정장세를 통해서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거니까 자, 제2의 테크인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최근에 오신 회원님들은 테크인 많이 못 잡으셨죠? 그러나 이제 그분들도 그런 종목이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자, 믿으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리허설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마달바님, 최님, 대박미더님, 자,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다.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